취재에 못다한 얘기를 전하는 에필로그 Y 시간입니다. 오늘은 편리하다고만 생각했던 비대면 진료의 실상을 파헤친 YTN 연속 보도 그 뒷얘기를 들어봅니다. 이준엽 기자와 함께합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모두의 건강과 편리함을 위해 시작한 비대면 진료 시범 사업. 이 과정에서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문제점이 다수 발견됐다고 하는데요. 연속 보도를 통해 실태를 다각도로 조명한 취재기자와 함께 못다한 이야기를 나눠봅니다. 오늘 에필로그 Y시간 정치부 이준엽 기자와 함께합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번 연속 보도 주제였던 비대면 진료, 사실 코로나19 시기에 굉장히 편리한 제도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문제점들이 발견되더라고요. 먼저 연속 보도를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어떤 보도였는지 설명부터 해주시죠. 코로나19 시기에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가 허용이 됐었거든요. 이제 밖에 나갈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그 시기가 지나고 나서도 국민들이 너무 편리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편리함은 살리면서 또 국민 건강에 이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자. 이래서 시범 사업을 통해서 이거 법제화 논의나 이런 것들 기초를 마련하자 이런 거를 시작을 했는데요. 문제는 이제 이 시범 사업 도중에 이런 규제들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여러 가지 이제 시범 사업 당시에 내걸었던 조건들이 지켜지지 않는 모습들이 보여지면서 좀 국민 건강에 위협이 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있다는 점을 저희가 포착해서 연속으로 보도하게 됐습니다. 네. 비대면 진료 시범 사업을 처음 시작했을 때도 이슈가 됐던 것 같은데 이번 보도를 하게 된 계기가 뭔가요? 제가 정치부 기자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의료 현장을 그렇게 취재할 일이 많지는 않은데 그 약사 출신의 이제 더불어민주당 전해숙 의원이 저희한테 이제 이런 상황이 있더라 이렇게 제보를 하게 돼서 이런 상황이 있다면 한번 살펴볼 만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여러 가지 이제 약사분들이나 아니면 의사분들 그리고 저희 이제 일반 시민 제보를 통해서 이런 황당한 케이스들 사례들을 모아서 이제 취재를 하게 됐습니다. 제보를 통해서 이 연속 보도를 만들게 되신 건데 그럼 처음부터 연속 보도를 생각하고 이 보도를 시작하신 건가요?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처음에는 이게 어떻게 보면 비대면 진료에 너무 문제점만에 부각하는 것일 수 있어서 사실은 짧게 보도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여러 보도를 하게 되면 또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보도를 하게 되면서 이제 회사에서 배려를 해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심층적으로 취재해서 좀 해답을 제시할 수 있는 보도가 되면 좋겠다. 그래서 그 단순히 문제점만 지적하지 말고 여러 가지 뭐 해결책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좀 제시하는 보도를 만들어 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좀 그런 부분까지 추가 취재해서 새 그 리포트 정도로 보도를 늘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도를 보게 되면 이 기자가 직접 이 진료를 좀 이렇게 서비스를 받는 모습을 저희가 볼 수가 있었는데 이렇게 직접 이용해 보니까 어떠셨어요? 문제점이 좀 발견이 되던가요? 제가 실제로 아프지를 않아서 이게 사실 법적으로 뭐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허위로 뭐 이렇게 진료를 받거나 이러진 않았는데요. 어플리케이션에 이렇게 들어가서 신청하는 이제 단계까지는 제가 다 일일이 해봤거든요. 근데 들어가 보면 예를 들어서 비대면 진료는 지금 현 상태로는 저 같은 일반 환자는 그 재진만 가능해요. 그래서 두 번째로 이제 같은 병원에 방문할 때만 비대면으로 할 수 있거나 뭐 여러 가지 이런 조건들이 있는데 그럼 초진이 안 된다는 건가요? 그렇죠. 비대면은? 네. 첫 번째로 할 때는 당연히 안 되는 게 맞는 건데 그런 것들을 걸러낼 수 있는 그 절차나 아니면은 뭐 여기 시스템상으로 물어보질 않아요. 그래서 비대면 진료에 이제 그 내걸었던 조건들이 시범 사업이 잘 안 지켜지고 있구나 이걸 많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정확한 기준이 없어 보였네요. 네, 이번 연속 보도의 핵심이죠. 이 비대면 진료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뭔가요? 네, 사실 약을 처방하고 이럴 때 기본적으로 모두 이제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있는 시스템에 입력을 하게 돼 있어요. 어떤 약을 얼마만큼 처방했다. 그래서 다른 병원에서 예를 들어서 진료를 받을 때에도 이런 약을 처방을 했기 때문에 또 처방을 하게 되면 중복 처방이 된다.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데 문제는 이제 비급여 약품이라고 해서 이제 건강보험 급여를 이제 지급하지 않는, 지출하지 않는 약들이 있어요. 그런 약들은 사실 그 시스템에 등록해야 할 유인이나 아니면 의무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등록이 안 되다 보니까 이 약을 이제 중복으로 처방받거나 하더라도 약국에서 전혀 알 수가 없는, 이제 약국이나 다른 병원에서 알 수가 없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대표적인 약품들이 이제 저희가 많이 처방받는 약품 중에 하나가 탈모약, 뭐 여드름약, 그리고 이제 사후피임약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부작용은 클 수 있는 약인데도 그런 이제 그 모니터링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는 것이 사실은 문제여서 비대면 진료를 통해서 이런 약들이 이제 무분별하게 처방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제 통로가 열릴 수 있다는 점이 사실은 큰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전문가 의견이나 취재를 통해서 필요한 부분이 느껴졌을 것 같은데 어떤 시스템이 가장 필요할까요? 사실은 제일 큰 게 이제 모니터링이 안 된다는 게 제일 큰 문제다 보니까 이걸 좀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지적들이 많아서요. 지금 대표적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 게 비급여 약품들을 일부라도 예를 들어서 뭐 단돈 10원이라도 급여를 지급을 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조금이라도 이제 그걸 돈을 지급을 하게 되면 의무적으로 거기 등록을 할 수밖에 시스템에 등록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등록하도록 하자. 다만 이제 그렇게 하게 되면 건강보험 재정에 문제가 부담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들을 조금 이제 앞으로 좀 충실하게 검토해서 나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한 가지 이제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진단서나 이런 것들을 처방전을 이제 컴퓨터 파일 형태로 그 비대면 플랫폼에서는 이제 발급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일반 이미지 파일이어서 사실 인쇄를 해서 그걸 이제 뽑아서 여러 장 뽑아서 다른 병원에 이제 갖다 내더라도 알 수 없고 그리고 이제 뭐 이걸 사실은 포토샵이나 이런 것들로 조작을 하더라도 문제가 사실은 뭐 알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처방전도 사실은 공적인 플랫폼을 하나 만들어서 정부에서 마치 뭐 공인인증서를 통해서 공증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이런 그 여러 가지 문서들을 좀 보증할 수 있는 정부 기관을 통한 이제 시스템을 만들자, 구축하자 이런 여러 가지 제안들이 있었습니다. 네, 문제점 지적하고 해결책까지 제시한 보도였기에 보도 후에 긍정적인 변화가 있다면 가장 좋을 텐데 이번 연속 보도를 통해서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뭐였을까요? 네, 사실 이후에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열심히 규제를 하고 또 문제가 생기면 이제 엄격하게 이제 그 처벌을 해서 이런 일들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게 막겠다 이런 발표를 했어요. 사실 그래서 그건 일차적으로 이제 긍정적인 부분이었고 사실 편리하다고 하면은 그 사람들이 좋잖아요. 저도 편리하면 좋고 문제는 이게 편리하다고 해서 사실 약을 막 처방받을 수 있거나 이렇게 되는 거를 원하는 국민은 없을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불법 유통의 어떤 계기가 될 수도 있고 또 이 약을 이제 과도하게 처방받아서 말씀드렸던 어떤 오남용을 통한 부작용 이런 것들도 충분히 이제 생길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시범 사업의 어떤 문제점을 지적을 하면 앞으로 비대면 진료가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두 가지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제 보도를 하게 됐습니다. 편리한 만큼 그에 맞는 규제도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이번에 보도 나가고 나서 시청자들 반응은 어땠나요? 시청자분들이 두 가지 의견으로 갈려서 첨예하게 싸우더라고요. 비대면 진료가 너무 편리해서 좋기 때문에 이렇게 비판을 하면 안 된다 이런 의견들이 있었고 또 한쪽에서는 비대면 진료에 이런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비대면 진료가 허술하게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이런 이제 부분들이 있었는데 사실 두 가지 의견이 상반되는 의견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편리함을 잡으면서도 또 이제 동시에 이제 안전이나 이런 것들도 충분히 챙길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좀 보도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취재를 이어가면서 취재 과정이나 내용을 전달함에 있어서 어렵다고 느꼈던 부분이 있을까요? 사실 이게 약을 처방받는다는 게 다 개인정보잖아요. 그리고 특히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뭐 탈모약, 응급피임약 이런 약품들을 처방받았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대부분 사람들이 공개하기를 원치 않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이 약간 이 비대면 진료를 통해서 이 과도하게 약을 이제 오남용한 사례를 찾다 보니까 이런 민감한 개인정보들을 사실은 접근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과정에서 이걸 어느 정도로 저희가 그 열람을 해도 될지 그리고 이걸 어느 정도로 저희가 보도에 담아도 될지 고민을 많이 했고요. 최대한 익명화해서 어떤 이제 극단적인 그 부정적인 이제 문제만 이제 지적할 수 있는 그 정도 선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연속 보도 그럼 준비하시면서 좀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들도 있었는지 궁금한데요.
제가 이런 그 극단적인 사례들을 수소문을 하면서 실제로 이제 처방을 한 환자들한테 이 통화를 하면 통화 녹음이 남잖아요. 그래서 통화 내용을 직접 이제 받아서 들은 경우가 많았는데 대부분이 굉장히 형식적이었어요. 약을 이제 그 플랫폼을 통해서 신청할 때부터 무슨 약을 받고 싶다 이렇게 신청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 약을 드리면 되냐? 그리고 얼마치 드리면 되냐? 뭐 캡슐로 드릴까 아니면 알약으로 드릴까 뭐 아니면 가루약으로 드릴까 이런 것들을 물어보고 그냥 바로 주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사실 사람이 그냥 할 뿐이지 약 자판기인가 아니면은 어떻게 보면 약을 어떤 처방해주는 콜센터인가 소비자가 원하는 대로 사실은 해주는 것처럼. 근데 사실은 약이라는 것이 사람마다 이제 필요한 부분들이 다르고 또 잘못 사용하면 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마다 이제 충분한 진단을 통해서 줘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 이게 조금 황당하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안전과 연관이 돼 있으니까 다시 한번 좀 경각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이렇게 보도되고 나면 사실 사람들의 관심도도 높아지고 관련해서 논의도 이뤄지기 마련이잖아요.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후속 보도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네, 지금 이번 보도를 통해서 중점적으로 지적했던 부분은 비급여 약품,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급여가 지급되지 않아서 시스템으로 모니터링이 아예 되지 않는 약품에 대한 문제였는데요.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플랫폼 자체 관리가 워낙 허술하다 보니까 마약류 이런 것들은 지금 모니터링도 되고 있고 실제로 이제 아예 처방 자체가 이제 비대면 진료로는 금지돼 있거든요. 네. 근데 이런 것들이 오남용을 되거나 아니면 과잉 처방이 돼가지고 실제 유통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걸 싹쓸이해서 중국에 이제 실제로 팔아치우는 사례도 이제 제가 제보받은 게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충분히 사실 확인이 되고 내용이 이제 충실히 취재가 되면 후속 보도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 이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계속해서 후속 보도 좀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